자, 첫 번째 사인 법칙이죠. 이 쌍시옷으로 써야 될 것 같지 않니? 사인 하면은 왠지 죽은 원인 뭐 이런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아닌가요? 사인 법칙. 그래. 영어로 씁시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봐. 우리 기억나십니까? 원주각, 중심각 그 원에서 중3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나? 자,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원에서 호 AB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호 AB를 기준으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만들어주는 중심각을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하고, 그렇죠? 위에 있는 P점에서부터 AB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죠? 원주각이라고 했어요. 기억나? 얘가 원주각. 그럼 얘가 세타였다면 여기가 뭐죠? 그렇지, 2세타. 그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얼마? 90도.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주각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 P점을 원주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원주각은 변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 요 위에 선생님이 그냥 뭐 대충 P'이라고 잡으면 요때 P'에서 PB까지 여기도 세타인 거. 그쵸? 그래서 원주각은 원주 위에서 움직여도 원주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중3 거까지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뭐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따로 질문하십시오. 알겠죠? 돼요? 그쵸? 그러면 잘 봐.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게 돼 있냐면 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을 보면 잘 봐요. 요거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자,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줄 건데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자, 요번에는 호가 아니라 현이에요. 그죠? 현.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원의 내접 삼각형 ABC. 그쵸? 이거 외접원이라고 하죠. 맞아요? 내접 삼각형이고 내접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뭐예요? A죠. 맞나? 맞습니까? 그럴 때 요 각의 크기 세타. 요 각의 크기 그냥 A라고 할게요. A 각의 크기와 요 변의 길이의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만만한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입니까? 확실해요? 만만합니까? 그죠?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원주각을 요 AB 선분이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지름으로 만들어지도록 여기 직각이 되도록 여기로 옮긴 게 A'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요 각의 크기가 바뀌니 바뀌지 않니?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여기가 중심을 통과하게 된다면 지름의 길이니까 2배 라지 R이라고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외접원의 라지 R, 내접원은 스몰 R 쓰잖아요. 그러니까 각 A를 기준으로 ER과 선분 A의 길이의 관계는 뭐로 증명이 돼요? 사인 관계로서 형성이 되고 있죠, 지금. 맞아? A로부터 뭐?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도록, 그죠? 맞죠? 맞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넘어와서 직각에서 끝나는 거. 중심각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 사인이라고 했잖아. 사인. A를 기준으로 사인이죠.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기억 안 나면 앞에 거 복습하셔야 돼요. 나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증명이 생겨요. 사인 A가 결국에는 뭐예요? 2R분의 A. 2배 라지 R분의 A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때 B를 조정해서 옮겼다면 이 상태에서 B를 조정해서 막 옮겼다 그러면 똑같이 등장하겠죠. C를 조정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해봐. C를 조정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해도 그쵸? 똑같은 관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때 사인 B는 뭐가 나와요? 2배 라지 R분의 B가 되겠죠. 마주보는 변과의 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인 C는 2배 라지 R분의 C가 나오죠. 맞습니까? 지금 이해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다시 봐봐. 좀만 더 자세하게. 어차피 한 번 할 거니까 봐요.
예각삼각형을 그리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잘 봐. 요 변의 길이를 A, 그죠? 요 변의 길이가 C 같지. 요 변의 길이가 B야. 보면 A, B, E, C 이때 가계와 마주보는 변 A를 가지고 관계를 만들 때는 A를 움직여서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움직였다고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면서 지름분의 A가 sin A 값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 다음에 B를 만약에 움직이는 거죠. B를 움직여서 B를 움직여서 어디까지 움직여야 돼? B를 여기까지 움직이면 B'은 여기까지 움직이면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2배 라지 R분의 B가 되겠죠. sin B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를 여기까지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2배 라지 R분의 C가 sin C로 정리가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요 세 개를 관계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요 등식을 보니까 세 개 다 문자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게 있죠. 뭐야? 2배 라지 R. 맞니? 그래서 분자는 대각선끼리 자리 바꿔도 되니까 봐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sin A분의 A는 여기다 쓰자. sin A분의 A는 얘도 자리 바꾸면 sin B분의 B는 스몰 b는 sin C분의 스몰 c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뭐야? 그렇지. 외접원의 지름이 나옵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그렇죠?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이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의 관계라고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누가 나와요?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 정보, 지름 정보가 나온다. 외접원의 지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인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잘 봐. 이게 공식이었고, 맞아? 용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 첫 번째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자, 이 분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분자의 비율과 분모의 비율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비례식. 그러니까 A 대 B 대 C는 뭐야?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런 식의 비율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비례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사인 법칙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 외접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사인 법칙이에요. 외접원에 관련. 이거는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 각과 변의 길이를 가지고. 맞아? 용도라고요. 비례식에서 나왔다.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해돼요? 이러면 사인 법칙이라고. 외접원. 외접원의 둘레라든지 외접원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부채꼴의 넓이라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기억하세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에서 등장하게 돼 있어요. 마주보는 각과 변. 뭐라고요? 마주보는 각과 변. 자, 다시 봐봐.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각과 변 이런 거죠. 각 A가 주어지고 선분 A가 주어졌어. 그 다음에 각 B가 주어지고 여기가 X래. 이런 뭔 거야? 변을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면 그 값이 모두 어떻다? 동일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sin A분의 A, X분의 sin B가 어떻다? 같다. 그렇죠? 같다라고 놓고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사인 법칙. 뭐라고요? 사인 법칙. 됐어요? 정리. 코사인 법칙의 유도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맞습니까? 빠졌다 다시 들어온 거라서
좀 얘기가 달라. 지금 현재 고3 애들은 아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모를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을 배웠었는데 제1 코사인 법칙의 용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만 써요. 잘 쓰지 않는다는 건데 봐봐. 제일 먼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지금 현재 말하는 코사인 법칙을 유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삼각형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봐요. 자, 요 길이가 당연히 C겠죠. 요 길이가 뭘까? B겠죠. 맞습니까? 요때 마주보는 요 A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과 관계가 있어요. 잘 봐. 그래서 A에서 수선의 반을 내리면 요 길이가 얼마죠? C 가르쳐준 거 곱하기 그 관계잖아. C 코사인 B. 뭐라고요? C 코사인 B. 아, 이해돼요? 가르쳐준 거 곱하기 그 관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하는 방법 너무 중요해. 이건 수능에 나올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B 코사인 C. 아, 물론 뭐 사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사인 A라고 할 수 없는 게 요 각의 크기가 A가 아니야. A 각은 이만큼이 A 각이라서 지금 정해진 각은 요 두 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를 쪼갰을 때. 이해돼? 그러니까 요 각과 요 각을 중심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B 코사인 C라고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되죠? 돼야 돼. 안 되면 이제 스톱 시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A가 지금 뭐야? C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C 이렇게 정리가 돼요. C 코사인 B, B 코사인 C.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C의 길이를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는 거야? B의 길이를 구할 때도 뭐니? A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A 이렇게 되네. 여기서 좀 규칙이 보이십니까? A를 놨다면 BC가 지금 대칭 형태로 등장하고 있죠. BC, BC, 뭐 CB, BC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C도 여러분들 이제 공식적으로 유도한다면 C가 나왔으니까 AB를 갖고 썰을 풀면 되겠죠. A 코사인 B 플러스 뭐야? B 코사인 A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습니까? A 코사인 B, B 코사인 A. 그쵸? 맞아요? 자, 이제 이걸 갖고 뭘 할 건데요. 이걸 갖고. 그죠? 이걸 갖고 뭘 할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A를 곱할 겁니다. 뭐를 곱할 거라고요? A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 봐봐. A제곱에 AC, AB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는 B제곱에 AB, BC 정리가 됩니다. 얘는 C제곱에 뭐가 돼요? AC, BC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어?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요 형태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 잘 봐요. 봐봐. 잘 봐. 자, 지금 보니까 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어떻게 돼요? 자, 만드는 거 잘 봐. A제곱에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AB 코사인 C, AB 코사인 C가 사라져요. 맞니? 그죠? 빼지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서 AC 코사인 B 마이너스 BC 코사인 A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식에서 요 맨 마지막 식을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빼니까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가 없어지고 얘는 지금 몇 배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BC 코사인 A로 정리가 돼요. 맞냐? 지금 이해돼요? 맞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등장하는데 여기 봐. 증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빼는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나와요. 이게 그 유명한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굳이 정리하자면 이걸 쓸 건 아니야. 이거 안 쓸 거야. 변형만 쓸 건데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나와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드디어 등장하는 형태. bc a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외울 때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긴 해요. 자, a제곱은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고요. 그죠? c제곱은 여기 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알겠죠? 이걸 뭐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밑에 나와 있어. 코사인 법칙의 변형으로 기억할 건데 여기 봐. 코사인 법칙으로 변형한다는 얘기는 요 코사인 값을 이항시키고 요 a를 다시 이항시킨 다음에 2bc로 나눈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만 정리해 줄게. 하나만 잘 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a는 무조건 분수예요. 분수. 그 다음에 a가 나왔어요. 이웃하는 각 a의 이웃하는 두 변이 뭐죠? 각 a의 이웃하는 두 변. 뭐야? bc. 각 a의 이웃하는 두 변 bc.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쓰는 거야. 두 변 bc라고 써주시면 돼요. a의 이웃하는 두 변 bc. 그 다음에 bc를 각각 제곱하시면 돼요.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쵸?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누구 하나 남았니? 그렇죠. a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이코사인 법칙.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a를 기준으로 이웃하는 두 변 bc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거 제곱해서 뺀다. 여기까지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암기를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죠. 그죠? 코사인 b 어떻게 쓸 거야? 코사인 b는 이웃하는 두 변이 뭐겠어요? ac겠지. 그죠? a제곱 더하기 c제곱 하시고요. b제곱 뺀다. 이렇게 기억하기 편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이코사인 법칙이에요. 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구성이 뭐로 이루어졌는지만 보면 용도가 설정이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은 뭐였어요? 각 두 개, 변 두 개였죠.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그죠? 사인 법칙은 그래서 각 두 개랑 변 두 개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코사인 법칙은 지금 각은 몇 개 등장하고 있어? 한 개 등장하고 있어서 세 변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한 각과 세 변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자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구분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뭐야? 한 각과 세 변의 관계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 각과 세 변의 관계. 돼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각, 그쵸? 코사인 각은 분수로 놓고 이웃하는 두 변 BC가 분모고요. 그 다음에 이 BC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안 보이는 A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B였다면 얘는 AC. 얘가 만약 C라면 AB.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웃하는 두 변 BC. 제곱해서 더하시고요. 나머지 거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한 각과 세 변의 관계. 용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코사인 법칙. 정리. 자, 봅시다. 필수 1번인데 1번에 보면 B는 3이라고 돼 있고 각 A는 45도라고 각 C는 75도라고 돼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삼각형을 그리는 게 좀 편해요. A, B, C 써놓고선 여기가 얼마야? 3이고요. 그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몰라. A야. 그죠? 그 다음에 각 B가 얼마래요? 몰라. 그죠? 각 A는 얼마입니까? 모르네. 맞아요? 아니구나. 그죠? 여기가 뭐예요? 45도. 각 A가. 그죠? 각 C는요? 75도. 그러면 이 문제의 특성상
요각의 크기를 숨겨준 거죠. 왜냐면 선분 B의 길이를 주어놓고 각비를 주지 않았죠. 사인 법칙은 용도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뭐야?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각의 크기가 아유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몇 도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45도, 75도, 60도 삼각형도 되게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특수각이 두 개나 나오는 삼각형이잖아. 그치? 자, 일단 볼게요. 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변의 길이를 A와 A, 그죠? 그다음에 B와 B 이렇게 구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변의 길이를 마주 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사인 60도로 나눈 것은 변의 길이를 마주 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거니까 사인 45도가 2배 라지 R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맞아요? 선생님 여기는 못 구합니까? 여기는 못 구해요. 너네는 구할 수 없다. 75도 알아요?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그 휘황찬란한 덧셈 정리, 그죠? 이과의 전유물이었던, 그지? 그럼 뭐 배운다면 모를까, 그지? 안 배우면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는 건드릴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알겠어? 못 구해. 알겠죠? 만약에 나와도 그렇게 나온다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이 될 거예요. 75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아니면 문제 하단에 나와야 돼요. 단 사인 75도는 얼마다. 그러니까 사인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75도는 쳐다볼 이유가 없다고요. 알겠죠? 봅시다. 그러면 사인 60도가 얼마죠? 2분의 그렇지. 2분의 루트 3분의 3은 그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A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것이 2배의 라지알이다. 그럼 2배의 라지알은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위아래다 똑같이 2를 곱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루트 3으로 약분하면 얘가 루트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2도 약분이 되면서 뭐가 돼요? 2배의 라지알은 2 루트 3이 돼요. 주의사항 요거 반지름 아니야. 항상 뭐가 나와요? 지름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면 2로 나눠주셔서 루트 3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맞니? 그죠?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2분의 루트 2분의 a는 얼마예요? 2 루트 3이잖아. 그죠? 자, 분자는 대각선끼리 곱한 거와 같으니까 결론 a는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죠? 2 약분되니까 얼마 나와요? 루트 6 나오고. 그러면 a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6. 그죠?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 루트 3. 맞아요? 암기할 필요 없는 게 너네 시험에서는 반지름 구하라고 나올까? 지름 구하라고 나올까? 알 수 없어요. 그럼 지름 구하라고 나와요? 둘레 구하라고 나와요? 말할 수 없죠. 둘레 구하라고 나옵니까? 넓이 구하라고 나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가장 안타깝게 99점 맞은 학생을 안다 그랬죠. 99점. 왜냐면 이 사인 법칙이 똑같이 시험에 나온 거야. 서술형 평가에. 공부 진짜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서술형 평가의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오는데 그 서술형 구조도 똑같았던 거야. 1번, 2번, 3번. 근데 책의 3번 문제는 뭐였어요? 넓이 구하세요였어요. 넓이 구하라고 나왔다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나왔어? 둘레 구하라고 나온 겁니다. 둘레 구하라고. 근데 얘가 하도 책을 많이 풀다 보니까 아싸! 난 답이 다 기억나. 그러면서 보지도 않고 마지막 거에다가 뭘 쓴 거야? 넓이 적은 거예요. 책에 있는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는 둘레로 바뀌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나한테 가장 쪽팔린 점수가 나왔다. 몇 점인데? 99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지금 99점만 맞아도 나는 해피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99점 맞아봐라. 눈물 난다 진짜. 그지? 미쳤나봐요. 막 얘기 나오고 막 그거 막 진짜 찢어버리고 싶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문제를 보고 항상 판단해. 판단은 뭐 해야 돼? 보고 판단해야죠. 이해돼요? 그쵸?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쵸? 조선시대 때는 어땠어요? 그냥 부모님이 결혼해 그러면 결혼했잖아요. 그쵸?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도 똑같아요. 왜 암기한 대로 풀라고 합니까? 당연히 문제 똑같이 나와요? 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똑같이의 말을 믿어? 똑같이 냈잖아. 당연히 완전 똑같이 낼 수는 없지. 이런 식으로 말 바꾸잖아. 바보냐 너네? 뭐 이러면서 그지? 바보입니까? 완전 똑같이 내요. 물론 똑같이 내는 학교도 있긴 한데 너네들이 다니는 학교는 아닐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사인 법칙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요 두 배 라자 지름.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반지름. 장난을 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얘기죠. 반지름, 지름, 둘레, 넓이, 그죠?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뭐? 외접원에 관련된 건 사인 법칙.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정리하세요.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삼각형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A, B, C 이름 알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붙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B가 마주보는 게 스몰 b니까 여기가 2고요.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여기가 루트 6이고요. 각 B의 크기가 얼마나? 45도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각 C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뭐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그래서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 얼마? 2분의 루트 2로 나누면 그쵸? 변의 길이 루트 6을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으로 나누는 거니까 사인 C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와요? 2루트 2 나올 겁니다. 2루트 2. 그래서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사인 C는 뭐가 나와요? 2분의 루트 3이 나오네. 2분의 루트 3 언제 나와요? 사인은? 60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60도니까 선생님 각 C는요 60도고요. 그때 각 A는요 얼마입니까? 60도 45도니까 105도고 몇 도? 75도. 자주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60도 45도 70도 맞습니다. 75도 그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대학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일까? 얘가 반드시 예각이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 사인 그래프를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는 올라왔다가 내려가니까 2분의 루트 3인 각이 60도만이 아니라 몇 도에서도 나와요? 120도에서도 등장합니다. 이해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사인 값. 둔각도 항상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 C가 몇 도일 수도 있어? 120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각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15도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세트로 두 개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거. 물론 여기서는 전부 다 예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각의 합이 총 합이 180도지. 여기는 각 두 개가 미지수기 때문에 여기 각을 60도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각 C가 60도라면 각에는 75도 거고요. 각 C가 120도라면 각에는 15도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각이 두 개가 보이지 않는 이상 각을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각을 판단할 때 사인 값은 둔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항상 둔각 삼각형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정리하세요. 넘어갈게요. 필수 2번 문제인데 자 1번 어떻게 해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5 대 7이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비례에 관계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A변의 비율이고 여기가 B변의 비율이고 여기가 C변의 비율이겠네.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비례식은 K로. 그쵸? A는 뭐라고 쓰면 돼요? 3K. 그죠? B는 뭐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안 해야죠. C는 7K.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차피 K 더하 K, K 더하 K, K 더하 K가 전부 다 K로 등장할 거니까 K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그래서 B 더하기 C 얼마죠? 57 더하면 얼마?
12 대 C 더하기 A 7 더하기 3 10대 A 더하기 B 8. 그러니까 비율로서 정리를 하자면 얼마 나오면 돼요? 6대 5대 4 비율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죠. 뭐.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비에리. 그쵸? 뭐 가비에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사인 법칙일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 사인 라지 A는 B 사인 라지 B가 성립할 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맞습니까? 야, 수학에서 삼각형이 도대체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거의 90%는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을 때요. 각이랑은 크게 관계없다고요.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 그런 거야.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C제곱이 크면 둔각삼각형이고 뭐 그런 걸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잘 봐. A를 sin A로 나눠준 것이 뭐다? 2배 라지 R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반대로 여기서 sin A를 만들 때 두 개 자리 바꿔서 sin A를 뭐야? 2배 라지 R분의 A라고 해도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sin B는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in B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게 A죠? 라지 A 미안. sin B는 뭐라고 할 거야? 2R분의 B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R분의 A제곱은 뭐예요? 2R분의 B제곱이네.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럼 2R, 2R 지워지니까 A제곱은 따라서 A제곱 뭐가 돼요? B제곱이 정리가 돼요. 맞니? 설마 AB가 음수겠습니까? 한 변의 길인데? 아니죠. 따라서 너무나도 쉬운 문제. A는 B인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요거 만약에 서술평가에서 답 쓸 때 선생님 이거 안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알겠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이제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왜 이등변 삼각형이고 어떤 변이 같다라는 걸 안 밝혀주면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밝혀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디 각이 90도인지를 밝혀주셨어야 되죠. 아니면 뭐가 빗변인지 말했어야 되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꼭 표시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정리. 필수 3번 볼게요. 필수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수 옆에 곱게 뻗은 도로가 있다. 여기가 호수고요. 여기가 호수고요. 여기가 호수입니다. 여기 호수가 이따위로 있네. 그다음에 이게 곱게 뻗은 도로예요. 그죠? 그림만 간략하게 했는데 서로 100m 떨어진 도로 위에 두 지점 BC에서 호수 건너편의 한 지점 A를 바라보면 각의 크기 70도, 80도일 때 AC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래요. 뭐를 구하라고요? AC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sin 70도가 0.94, sin 80도가 0.98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쵸? 왜? 너네 70도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쵸? 그럼 여기는 지금 몇 도가 돼요? 얘네가 150도니까 여기가 30도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x가. 그러니까 용도가 정확하게 나오죠. 각과 변, 각과 변. 근데 이때 70도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문제 하단을 꼭 보라고. 70도가 나와 있는지. 그죠? 아, 나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잘 봐. 잘 봐. x를 마주 보는 각의 사인값 얼마랍니까? 0.94. 그죠? 그 다음에 마주 보는 각 100을 마주 보는 각의 사인값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로 나눈 건 같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맞니? 맞아요. 그러면 정리. 아유, 너무 쉽네. x는 200이죠. 이거 200 곱하기 얘는 100분의 94가 돼요. 따라서 약분 하시면 얼마예요? 188m가 나오네. 따라서 A와 C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 188m. 단위 꼭 쓰세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확하게 용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인 법칙 뭐라고요?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알겠습니까? 각 두 개, 변 두 개. 맞습니까? 각 두 개, 변 두 개. 물론 각이 세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 4번에 1번 보시면 A는 2, B는 1 플러스 루트 3, C는 60도랍니다. 알겠죠? 뭐 눈으로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사실 없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림을 한번 꼭 그려보기를 추천드려요. 알겠죠? 뭐 무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숙달되고 있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를 구하는 거죠. X. 그런데 가격 크기가 여기가 특수각으로 60도가 주어져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관계가 코사인 법칙 용도로서 너무 중요하게 나왔죠.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의 관계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 잘 봐. 우리는 코사인 C 할 건데 코사인 C가 60도잖아. 코사인 C는 이웃하는 두 변 뭡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이웃하는 두 변 2와 1 플러스 루트 3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변을 각각 제곱하시면 돼요. 4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얼마니? 4 더하기 2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빼면 되는 거야? 나머지 거. x제곱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코사인 제곱, 아니 코사인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코사인 60도 얼마? 그렇죠. 2분의 1은 자, 계산합니다. 자, 얘는 4 1 플러스 루트 3이야. 뭐 전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는요. 8 더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x제곱이죠.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분자는 대각선끼리 곱한 거와 같으니까 2배에 대해서 1 플러스 루트 3은 그죠? 8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넘겨! 그럼 뭐예요? x제곱은 2 루트 3 없어지고요. 그죠? 6이 되겠네. 따라서 x는 얼마니? 루트 6이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양수죠. 당연히 양수여야지. 그죠? 왜? 변의 길이니까. 맞습니까? 자, 우리 코사인 법칙 어떻게 기억한다 했죠? 코사인 A는 이웃하는 두 변 BC,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뺀다. 다시 한번. 각을 기준으로 이웃하는 두 변의 곱의 2배, 그 다음 위에는 각각 제곱한 거 더 하시고요. 나머지 한 변을 제곱해서 뺀다라고 기억하시면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연습 꼭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그 필수 6번 보면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 근데 사인, 지금 코사인 사인으로 나왔잖아요. 거의 90%는 세 변의 길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아까 사인 A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사인 A는 2배 라지 R분의 A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사인 C는요? 2배 라지 R분의 C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때 코사인 B는 기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잘 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와. 2R분의 A는 2 곱하기 코사인 B는 무조건 분수고요. B잖아. 이웃하는 두 변 AC고요.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변형. 그렇죠? 곱하기 사인 C가 뭐라고요? 2R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됐어? 그럼 일단은 2R, C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E 지워지고요. A만 여기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정리되면서 A제곱 지워지고요. 따라서 C제곱은 B제곱이네. 그래서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뭐?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정리가 되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선생님이 보여주는 속도로 풀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항상 하죠. 처음부터 스트레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요. 속도는요. 반복할수록 빨라지는 겁니다. 같은 걸 계속 반복할수록 빨라지는 달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지속적인 반복이죠. 언제? 원하는 속도만큼 빨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필수 7번 뭐 실생활 예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실생활 예제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자, 뭐 트랙이 있고 트랙 안에 내접삼각형이 있는데 뭐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BC 사이의 거리. 아유, 뭐 귀엽네요. 여기 A라고 하자면 세변과 한 각의 관계다 보니까 뭐야? 코사인 법칙이죠. 잘 봐. 코사인 60도는 이웃하는 두 변 70, 80 맞나요? 그 다음에 70 제곱하면 얼마야? 77에 49, 4900 플러스 88에 64, 6400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사인 60도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죠?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지워주시면 7, 8에 5600은 4900 더하기 6400 빼기 A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아요? 사실은 7, 8로 해도 되긴 해. 비례식을 세워서. 이거 7대 8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로 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근데 뭐 일단 나온 대로 하니까. 자, 그래서 넘겨서 A제곱은 이거 더하면 얼마죠? 11,300 빼기 5,600. 뭐 공두개가 지워지긴 하겠네. 그죠? 그럼 113에서 56 빼면 얼마예요? 57? 그렇죠? 맞나? 그죠? 그러면 그지 같네 숫자가. A가 얼마? 루트 5700 얼마예요? 10루트 57 10루트 57 이거 3의 배수긴 하는데 3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10루트 57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트랙 안쪽의 둘레라고 했죠. 트랙 안쪽의 둘레. 요 둘레를 물어봤단 말이야. 원의 둘레. 그러면 2배의 라지알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2배의 라지알. 지름에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되죠. 지름은 어떻게 구했는데? 사인 법칙으로 구했잖아요, 우리. 그죠? 지름은 어떻게 구했다고요? 사인 법칙. 10 루트 57을 마주보는 사인 값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뭔데?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맞습니까? 맞아요? 사인 60도? 그러면 루트 3 약분 19가 되고요. 2 곱하시면 20 루트 19 그렇죠? 맞습니까? 얘가 뭐야? 얘가 뭐야? 2R 지름.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구할 때는 뭘 붙였어야지요? 파이를 붙였어야죠. 맞아요? 20 루트 19 파이.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좀 급하게 온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다 풀어줄 테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